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화를 말로 푼다면 고수입니다. 고수 아빠입니다. 분노 처리 매우 중요합니다. 분뇨보다. 자, 분뇨. 분노 처리가 분뇨, 똥오줌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 화 안 냈습니까? 만일 안 냈다면 역시 좋은 아빠요, 엄마요, 자녀입니다. 냈다면 누구에게 냈습니까? 왜 냈습니까? 한번 차근히 생각하면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그 잘된 마무리가 내년에는 설 때 또는 추석 때 다른 대소사에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지인과 만났을 때 화를 말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는 누가 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죠. 윗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런 말은 있지만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경로했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힘 가진 사람은 사실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힘 가진 사람이 화까지 냅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은 약자라서 서럽고 그런 경로를 감당해야 하니까 참아내야 하니까 또 괴롭죠. 남자들은 유일한 감정이 분노뿐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또 혐오도 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감정도 갖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면서 그 감정을 표현도 할 줄 아는데 계속해서 남자들의 그런 감정 표현을 제재하죠. 한때는 공중화장실에 그 소변기에다가 뭐랄까 소변을 밖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정면에 써붙였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할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아야 하지만 소변 그것도 소변기 밖으로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자변기에서는 남자들이 되게 성인이 되면 키가 크니까 그 소변이 자변기 밖으로 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고 실제로 상당수 남자들이 대변도 소변도 여자처럼 앉아서 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힘센 남자들이 오줌도 마음대로 못 넣을 정도이다 보니까 많은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서 어떻게 남자가 그래서 남자는 3번 울어야 세상에 3번 울어야 한다는 법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 길고 긴 인생 100년까지 사는데 하루에도 3번씩 울지도 모르는데 울어도 안 되고 그래도 기뻐가지고 또 방방 떠도 안 되고 너무 경솔하니까 웃음이 해프니까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증을 앓으면 안 되고 떨린다고 해서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되고 아니 좀 나 잘났어 나 군수 됐어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 그럼 좀 우쭐해가지고 뭐랄까 좀 교만하고 거만을 떨기도 하죠. 그러면 또 안 되고 이 감정 저 감정 다 안 되는데 그 감정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분노이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니까 축적된 감정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서 그걸 무절제하게 되면 절제할 수 없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개 남자들이 일시적 분노 때문에 우발적 분노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살인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이 그렇게 우발적이라면 항상 화를 냈는데 그 화가 통했는데 통하지 않을 때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반면 여자들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주 여자교도소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한 50개 안팎되던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교도소에 있는 청주 그 여자교도소에 30% 정도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해는 남편들과는 다르죠. 축적되고 또 축적된 참고 또 참는 여자 일생 참아야 한다길래 또 참은 그 끝에 정말 참을 수 없어가지고 축적된 분노를 일시에 표출하니까 그게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전제시대에. 조선시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도 분노를 잘 승화한 사람은 성군이 되었고, 분노를 승화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시적으로 표출한 사람은 폭군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가 연산군과 정조잖아요. 연산군은 어땠습니까? 7살 때 세자의 책봉, 19살 때 세자 수업 12년 동안 그 제왕학을 왕되는 연습을 제대로 밟았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을 했다고요. 분노 참는 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인격도야 수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패비 윤씨, 자기 어머니죠. 후궁에서 비가 되었다가 다시 패비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물론 성종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좀 분노를 참지 못한, 이제 야사나 정사 같은데 성종의 얼굴을 용안에 손을 댔다고 하잖아요. 손톱으로 그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 성종은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려서 참으려고 했는데, 그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였던가요? 그 성종의 어머니가 성종보다 훨씬 더 팡팡 떴다고 하잖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후궁에서 비돼가지고 세자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임금 얼굴에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 배출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종이 너무 유해서 신하들에게 휘둘리니까 군약신강 그러죠.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그런 차원에서 그 아버지가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그 측면을 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삼사와 갈등을 일으켰다. 그렇죠. 사관은 대원부, 홍문관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 연산군은 어찌되었든 무오사화를 일으킬 때까지는 그 사화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집권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일으킨 그 갑자사화 같은 것은, 이게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막 아주 무리하게 나가면서 정말 그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너무나 그렇잖아도 왕권이니까 사유화되어 있는 이 권한을 너무 포각무도하게 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이 아니냐. 물론 지금 성종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성종 평가도 그렇지만 연산군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폭군으로 강등이 된 거죠, 임금에서. 그러나 한편,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하지도 않은 어머니 그 패비 사건을 듣고서 그런 겁니다. 그 후궁이 음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궁 정씨던가요? 그 두 후궁은 거의 눈앞에서 죽여서 그 시체를 뿌렸다고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그 처벌들을 많이 했죠. 왕권 강화도 좋지만 자기 분노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복적으로 처리했어야 되겠느냐.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반정 이후에 이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낮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정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조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28살이었습니다. 임금에 오르고도 남을 나이인데 영조가 너무 오래 왕위에 앉아있는 바람에 28살 먹들어. 아마 사도세자도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8살 아버지가 뒤지 속에 갇혀 죽는 것을 정조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11살 나이에. 11살 나이에 그 아버지가 뭐랄까요, 궁중의 역학구도에서 밀려서, 노른파에게 밀려서, 그것도 외할아버지 갖다 둔 그 대령한 뒤주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정조가 그 세손이었죠. 세손으로서 할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아버지를 구제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춘기에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분노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등극하면서 맨 처음 마디 등극 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로다. 이제 그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아들이 임금에 오른다는 건 명분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그 양자로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양자가 아니다. 사도세자가 내 친아버지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버지다 했을 때 얼마나 오줌이 저렇겠습니까? 그를 사도세자를 궁지로 몰았던 사람, 사지로 몰았던 사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조는 몇 살 등극했습니까? 연산군은 19살, 정조는 25살, 세자는 내나야 10살도 안 됐을 때 세손에 됐던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는 11살부터는 실질적인 세자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 노릇이 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돼가지고 그 세자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인생을 14년이나 그 역학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절제하고 분노를 사귀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를 살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아버지가 죽는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욕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임금에 등극해가지고서도 그 아버지가 뭐랄까요 살해된 상황을 생각하면은 기혈이 막혀가지고 기와 피가 막혀서 기절을 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노에 끌었는데 그 분노를 억누르려는 그 에너지, 그 감정이 얼마나 뭐랄까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정조 독살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럴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임금 중에서 문집을 남긴 사람은 아마 정조가 유일할 거래요. 그리고 임금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흔히 뭐 세종이 전부 다 그냥 맞는 꾼처럼 여기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조를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를 남겼잖아요. 홍제전서던가요. 문집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기록을 해놨잖아요. 세종은 태종이 8할 이뤄놓은 그것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좋은 신하를 부려서 성과를 낸 사람이요. 정조는 그 열악한 과정에서 영조 아버지 죽여 그 노론 시파벽파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는 어떤 미세한 세력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든, 실제로 왕에 올랐을 때도 몇 번 살해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잖아요. 우물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참이 오겠냐고요. 세자 때도 그랬고 세손 때, 그 다음에 세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에 등극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 분노를 절제하는 힘이 매우 강했고, 그 절제하면은 기절할 때도 있지만 절제를 넘어서 승화시킨, 학문으로, 정치로, 선정으로 승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화를 말로 푸는 우리는 그 힌트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물론 보복도 하고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어떤 벌을 내리고 그러기도 하죠. 정조도 그러기는 하지만 자기가 등극한 다음에도 섣부르게 바로 이렇게 연산처럼 금방 왕권이 좀 강화된 듯 하니까 그냥 하랑방탕하게 이렇게 나가는 연산군과는 달리 등극도 25살 느리게 했지만 그 다음에 기반을 잡는데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을 두고 가지치를 딱 한 다음에 영리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분노의 승화죠. 근데 그냥 주먹만한 힘만 있으면 그것을 막 트럭처럼 탱크처럼 쓰려다가 빛을 못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서와 인내와 그 다음에 자기 수양과 그 다음에 지필과 이런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정조는 분노를 한마디로 다스릴 줄 알았죠.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패망한 남자들 질비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역시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이 너무 유약하게 구는 측면이 있어서 능상, 위를 능욕하는 거죠. 윗사람을 능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처로서 적절하게 분노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사화 무호는 그렇게 봐줄 만하지만 갑자사화는 그렇게 봐주기에는 너무 방자했다. 임금으로서도 폭군으로서 뭐랄까 정치를 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까 쫓겨난 거 아니냐. 중종 반정에 의해서 물러나던가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임금 대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로할 수 있는, 경로했다면 천하가 떨 수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성군의 길로 정조, 한 사람은 폭군의 길로 연산군. 연산군에 대한 평가 물론 지금 다시 하고 있지만, 분노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대응하는 거죠. 이건 힘 있을 때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 너 화내? 그럼 우리 한번 겨뤄볼까? 하는 거죠. 회피. 도망가는 거죠. 약자들이 그런 거죠. 약자들이 회피하는 거죠. 분노를 참는 방법 중에서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분노 나는 대상이 있을 때 거기서 물러가는 거죠. 그럼 대부분 어때요? 도망갔다, 회피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다음 보복, 힘을 키운 다음에 보복하는 수도 있고, 거기서 축적된 분노를 아까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 갇힌 여자들처럼 30%가 남편 살해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조처럼 승화시키는 거죠. 이거 예술로 승화, 정치로 승화, 문화, 어떤 사업으로 승화. 이 분노를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가들이죠. 그리고 그만큼 저력이 있어야 되죠. 분노는 말보다 훨씬 가까워요. 왜? 본능이니까. 그래서 그냥 욱하면 나오는 거지만, 대화는 그걸 잘 정화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승화해야 되고, 한마디로 사귀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능을 거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다는 차원이 있잖아요. 너무 분노를 내쌓고, 그 좋지 않은 감정이 물론 부정적 감정이다, 긍정적 감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감정이 오히려 그쪽으로 쏠리니까, 낼 수 있는 감정이 그것뿐이다 보니까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풀어가는, 갈등을 풀어가는 여자에 비해 남자는 뚝뚝 끊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안부들, 여자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어디에서 막 시위하고 파괴하고 막 그랬습니까? 말로 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책 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글을 잘 못 쓰니까 구술을 해가지고 책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술을 하고, 시위를 하고, 또는 음악 치료를 하고, 미술 치료를 하고, 무용 치료, 춤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녹여내잖아요. 남자들은 얼마나 많이 징병에 갔습니까? 얼마나 참전을 많이 했습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죽고 많이 다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위안부 갔다 온 우리 할머니들처럼 그렇게 분노를 풀어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욱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긴 할 거예요. 그것을 참전하는 사람이 또 시나 예술로 풀어내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그런 분노를 뭐랄까요, 참았다가 서서히 풀어야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 절제하는 그런 게 있었고, 남자는 그걸 안 참아야 남자답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풀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적을 많이 만들어서 그 분노를 푼 것 그 자체가 자기를 이렇게 가두는, 마치 우리 속에 갇힌 곰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살다간 남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화내기 쉽죠. 강자가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내고 말로 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수양이, 정조 같은 목숨 건 공부와 수양과, 그리고 그 화를 풀면 나한테 다가올 게 얼마나 큰가. 그리고 자칫 화 잘못냈다가, 먼저 뜻을 드러냈다가 죽은 그 아버지처럼 반면교사에서 자기가 살 길을 잘 찾고, 그리고 정치도 잘해서
세종대왕과 더불어 정조대왕 그러잖아요. 물론 뭐 예, 영조도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종처럼 무능한 이 부정꾼도 뭐 고종 황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름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조 때는 상당히 영조의 탕평책을 동원해서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죠. 오늘은 그래서 말을 활로 푸는 아빠는 고수다.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화를 말로 푸는 아빠야말로 고수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